규와 규창의 거꾸로 가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태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태양하면 항상 떠오르는 수식어가 바로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라는 수식어인데요. 자, 태양계 안에는 무수히 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행성도 있고 소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천체들 중에 유일하게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라는 말은 태양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별이라는 것은 항성, 즉 스스로 빛을 내는 것에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태양계에서는 태양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별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건 태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태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태양의 특징은요, 먼저 태양의 표면에 대한 것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은 태양의 대기를 한번 봐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태양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한번 봐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양이 주는 영향, 이렇게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실제 태양은 눈으로 본 적이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으로 찍어보면 태양은 이렇게 동그란 구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눈에 딱 보이는 요 표면 부분을 광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광구입니다. 자, 광구는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약 6000K에 달합니다. 절대 온도죠. 6000도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이 광구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무늬를 한번 봐볼게요. 자, 바로 이 무늬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태양의 표면인 광구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자,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표면의 무늬인데요. 좀 확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자, 확대해서 보니까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마치 무슨 쌀알 같은 걸 뿌려놓은 것 같죠?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쌀이 되는 거죠. 이걸 뿌려놓은 것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런 광구의 표면의 무늬를 쌀알 무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쌀알 무늬는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고 가운데는 밝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는 이렇게 밝은데 이 주변 부분은 어둡죠? 자, 여기도 보시면 가운데는 밝고 주변은 어둡습니다. 자,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것이 반복되면서 쌀알무늬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쌀알무늬는 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쌀알무늬는 왜 나타나냐면요, 이것은 태양의 구조 때문인데요. 자, 태양의 구조는 이렇게 구의 형태인데 이 가운데 부분에 핵이 있습니다. 이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복사의 형태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복사라는 것은 빛과 같은 형태예요. 그런 전자기파의 형태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퍼져나가다가 마지막으로 태양은 끝에서 대류층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를 복사층이라 했고요. 이 바깥에 대류층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대류층에서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납니다. 요 핵에서부터 만들어진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다가오면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 때 대류의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대류니까 대류라는 건 순환하는 거죠. 에너지가 내려가는 부분도 있겠죠. 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대류층에선 반복이 되게 됩니다. 쭉. 자, 그럼 이때 이 에너지가 올라오는 부분은 에너지를 발산하겠죠.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은 우리가 봤을 때 밝게 보입니다. 반면에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가는 부분, 이 부분은 어둡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밝은 부분은 대체로 좀 온도가 조금 더 높겠죠. 이 내려가는 부분은 살짝 온도가 낮을 겁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 온도가 평균 대략 6000K 정도 되는 거죠. 아까 광구의 온도 말했죠. 자, 요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면서 이런 쌀알무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쌀알무늬뿐만 아니고 쌀알무늬 옆에 좀 특이한 무늬가 하나 있죠. 자, 굉장히 검죠. 검은 무슨 점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흑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검은 점이라는 뜻이죠. 자, 이 흑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검게 보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쌀알무늬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쌀알무늬에서 어두워 보이는 부분은 대류가
이제 하강하는 부분, 에너지가 하강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검은 부분은 대류가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가거나 혹은 대류가 안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이 흑점은 왜 생기냐? 자, 우리는 그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에도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태양에서는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 이 자기장이 엄청 영향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태양에 있는 자기장이 엄청 영향이 커질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자기장이 이 대류를 순간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대류가 방해가 돼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너무나도 강력한 부분에선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질 못하고 옆으로 그냥 퍼져버리는 거죠. 대류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올라오질 않아서 점점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대류도 없으니까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흑점입니다. 자, 흑점은 주변보다 대략 온도가 2000도씨 정도 낮습니다. 그럼 대략 4000K 정도가 되겠지요. 자, 우리가 지금 광구와 쌀알무늬, 흑점은 태양의 표면을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의 대기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이 태양의 대기층입니다. 자, 평소에는 광구의 밝기로 인해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 지금 어둡죠? 가운데가 이것은 지금 일식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자, 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진 모습을 일식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일식이 일어나면은 그 주변에 밝아서 못 보던 빛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이 희미한 빛이. 이 부분이 바로 태양의 표면, 첫 번째 표면인 채층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낮은 대기예요, 낮은 대기. 태양에도 대기층인데요. 우리 지구는 뭐 대기권을 4개로 나눌 수가 있죠. 대륙권, 높이 올라갈수록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에도 대기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낮은 대기층이 바로 이 채층입니다. 채층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압니다. 자, 왜 알고 있냐?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죠?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많이 그릴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채층입니다. 채층에는 스피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뾰족한 무늬, 이것을 스피큘이라고 부릅니다. 자, 낮은 대기층이 있으면 높은 대기층이 존재하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태양의 높은 대기층인 코로나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코로나는요, 채층보다 더 안 보입니다. 더 희박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는 완벽한 개기일식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개기일식이 되면 이렇게 청백색 또는 진주빛의 이런 아름다운 빛이 이 태양의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태양의 대기층 상단부인 코로나라는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온도가 100만 켈빈 온도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높죠. 광구의 온도가 6000K인 것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는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기가 희박하면 온도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구의 열권이 온도가 높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100의 에너지가 오고 있다고 할 때 대기가 1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둘, 넷, 여섯, 여덟, 10개. 그럼 이 공기들은 각각은 에너지를 10씩 먹게 되겠죠. 자, 에너지를 10씩 10개가 나눠 먹으면 총합이 10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에너지가 100이 오고 있는데 공기가 2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공기 덩어리 둘은 각각 에너지를 50씩 나눠 먹겠죠. 그럼 위에 있는 이 10씩 나눠 먹은 애들보다 무려 5배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로 이 코로나는 희박하기 때문에 이 후자에 속하는 거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자, 태양에는 이런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 현상도 일어납니다.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 홍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홍염입니다. 자, 홍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불기둥입니다. 지금 불기둥이 확 솟아 올라가지고 이렇게 불기둥이 생긴 겁니다. 자, 마치 에이스의 기술을 보는 것 같죠, 원피스에. 이게 바로 홍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홍염뿐만 아니고 순간적으로 빵 하고 폭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레어 현상입니다. 자, 이 플레어가 일어나면 여기 순간적으로 빵 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자기 폭풍, 태양풍이 확 불어 나가게 되죠. 우주로. 이것이 플레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레어나 홍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대략 한 지구가 요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 칠하는 요 정도가 지구라고 보시면 플레어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홍염에 비해도 지구랑 홍염을 비교해도 엄청나게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태양의 특징을 봤는데요. 이런 태양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생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식물이 못 자라고, 식물이 못 자라면 동물이 못 자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또한 살 수가 없겠죠. 지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영향도 있는 반면에 나쁜 영향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외선이죠. 자, 여러분 자외선으로 피부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약간 끈적한 게 싫어서 잘 안 바르지만 앞으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이것만이 아니고 태양의 플레어 현상이 활발할 때 혹은 흑점이 많을 때 이렇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는 태양에서 날라온 폭풍이 즉 태양풍이 지구에 엄청난 통신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델린저라고 부릅니다. 델린저 현상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통신이 두절되기도 하고 또한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지구 위에 있는 인공위성도 고장날 때도 있고요. 자, 태양풍의 영향이 이런 나쁜 점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태양계 단원을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